이 종목은 대체 왜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뉴스가 있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추려볼 건데요. 먼저 2차 전지 관련주들 현재는 어떤지 점검해 볼까요? 미국의 대표 전기차 업체입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섹터에서만큼은 시총 1위 기록합니다. 제너럴 모터스를 제껴버리고 말이죠. 이러면서 테슬라가 아직 건재하다는 거는 전기차 시장 클 성장성이 여전히 큰 거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 있고, 그러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만드는 업체들도 굳건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시나리오를 쓰며 최근 들어서 어제 오늘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 배터리 관련주들,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입니다. 에코프로가 상승폭을 조금 줄이나요? 3% 가까운 상승세, 소유브레인 LG화학 등도 일단 빨간불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교육주들은 뭐 난리가 났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다라고 이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쯤 회의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뭐 전해진 바로는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 이것을 포함한 입시 개편을 전반적으로 논의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능의 비중을 더 늘리겠다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고등교육 관련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나와 있는 채로 메가MD가 18% 넘게 급등을 현재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건 이제 수능이 디데이 한 20일이던가요? 나왔던가요?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 관련주들 이렇게 챙겨보고요. KMW는 뭐 앞서서도 점검하고 왔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을 보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KMW도 대표적이고요. 지금 현재는 15% 급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들어서 400% 넘게 뛰어올랐던, 그냥 날아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랬던 만큼 어느 날 갑자기 훅 빠지는 것도 무섭게 들어옵니다. 기관 그리고 외국인 함께 매도 폭탄 물량 쏟아내고 있는 오늘입니다. 56,8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확인하고 갑니다. 이제는 만도 볼까요? 3분기 실적이 어제 이 시간에 나왔어요. 3분기 그래도 뭐 괜찮은 실적이 나왔고요. 중국 시장에서의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고 나면 이 실적 개선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분석 나옵니다. 지금은 2.7% 강세권 놓여 있는 모습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기를 볼까요? 이 종목은 대응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IT 부품주들, 반도체 장비주들 일제히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서요. 삼성전기도 이 MLCC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포인트를 잡고 올라갑니다. 5G 스마트폰 출시로 인해서 이것이 MLCC 재고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인데요. 왕년에 없어서 못 판다고 했던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삼성전기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는 대체 언제까지 내려야지 진정이 될까요? 업황부진한 거 알고 철강 가격 하락하는 거 뭐 크게 놀랍지 않고 다 알고 있는데 실적 결과 받고 나서 안 좋을 거 뻔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밀려나고 있는 포스코입니다. 21만 3,500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도 볼게요. 바이오주들의 널뛰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그래서 매수 타이밍 잡는 것이 무리가 있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그런데 그래도 볼 종목은 바이오밖에 없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경우는 이 바이오 신약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바이오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이렇게 5거래일 연속인가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지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이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 있어요.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미약품 먼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HLB라든지 뭐 신라젠도 그렇고 너무 변동성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한미약품은 아직까지는 상승세를 조금 더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유가 있는 상승? 이라고 봐도 될지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어떤 관점이세요? 네, 뭐 이유가 있는 상승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앞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신약 롤론티스의 허가가 이제 재신청이 됐다라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인 스펙트럼이 이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신약 롤론티스의 의약품 허가 신청 서류를 미국 FDA에 진출을 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롤론티스는 한미약품의 독자 개발 기술이 적용돼서 스펙트럼이
스펙트럼사의 라이선스 아웃한 바이오 신약입니다. 한미약품이 개발을 해서 이제 관계사의 그 기술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여한 것이 바로 롤론티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말에 그 FDA의 롤론티스 의약품 허가를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3월에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 이런 네. 것들을 좀 보완해라.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그 취하를 했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한미약품 주가가 좀 밀렸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실망했던 그런 수급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여진이 형성이 됐고 또 요즘에 제약바이오주 분위기가 어쨌든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일단은 뭐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한미약품은 상당히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신약 주요 연구 결과 9개나 발표를 했고요. 한미약품 고유의 기술이 다수 공개가 됐어요. 또 지금 이제 아직까지 그 치료제가 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 후보 물질도 내년에 글로벌 임상 2상을 좀 목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임상에 들어갈 파이프라인만 한 3-4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뭐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제약바이오주를 봐야 된다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제약 업종 지수가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고르게 올라가면서 업종 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라 HLB라든지 뭐 이런 특정 일부 종목들. 종목, 그렇죠. 네. 특정 종목이 급등하면서 전체적인 이제 지수를 끌어올린 것이지 제약바이오주를 한 종목씩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 많거든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한미약품과 같은 이런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완만한 상승이지 크게 이제 가격 부담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 돌고 있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수급이 다른 섹터로 넘어가기보다는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돌면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로 수급이 유입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네네. 상대적으로 조금 오르지 못했던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나 파이프라인 기대감이 있는 이런 한미약품과 같은 종목에 수급이 돌면서 좀 유입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 바이오 섹터 안에 이 바람이 쉽게 잠재워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이신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키 맞추기 작업이 분명히 이제 진행될 것인데 그 가운데 올라설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한미약품을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지만 길게 놓고 보면 진짜 말씀 주신 대로 바닥권이거든요. 네네. 차트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가격 전략 좀 챙겨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단기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며칠 만에 거의 10% 정도 올라간 그렇죠. 것은 맞으니까. 네네. 근데 네. 길게 보면은 이제 지금 올라간 폭은 뭐 전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10월부터 개선되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가 구간에서도 제가 볼 때는 매력은 있어요. 한 33만 원 근처 정도면은 뭐 신규 진입을 하시기에도 제가 볼 땐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매수하시게 된다면 40만 원까지는 중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봐요. 저 그래서 바로 옆에 장대은봉이 그 말씀 주셨던 그 이벤트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이제 그때 그 이벤트는 아닙니다. 그럼 저건 뭐였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이제 좀 그랬었군요. 커지면서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네네. 요 부분까지는 메우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요때 이렇게 하락한 것도 제가 볼 때는 과도예요. 근데 그때는 제약바이오주 분위기가 진짜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의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니까 네. 이 벌어진 구간까지는 좀 메우는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찍을게요. 바이오주들 좋은 얘기 들려도 뭘 해도 안 됐던 주가가 못 올랐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올 한 해 내내였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한 바이오주들 그 안에서도 우리 다른 종목 말고 한미약품은 보자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IT 쪽으로 넘어갈게요. 삼성전기 보겠습니다. 5G 스마트폰 수요가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러면 MLCC 공급이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시나리오 속에 삼성전기로의 주가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팀장님 시각은 어떠십니까? 앞으로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제약바이오주 괜찮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나머지 하나 좋게 보는 게 IT예요. 그래서 네. 지금 저는 이제 제약과 IT 이제 두 섹터만 보면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전기가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1,8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급감한 건 맞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상회하는 괜찮은 실적이었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지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분기 환율이 1,200원 선으로 전년 동기비 높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하이엔드 카메라 모듈 공급이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좀 양호한 실적을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4분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10 그리고 갤럭시 폴드 뭐 잘 팔린다라는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4G에서 5G로 바뀌잖아요.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단가가 조금 더 셉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로서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고 또 이번 갤럭시 폴드가 소기의 성과를 내면서 앞으로는 플렉서블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업체들도 막 쏟아낼 것으로 그렇죠. 보여지는데 네. 당연히 이제 단가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품주에는 역시 납품 단가 인상 요인이 되는 것이니까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MLCC입니다. 대표 MLCC 업체인데 이게 콘덴서죠. 콘덴서는 어차피 IT 제품에 거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IT 업황이 좋아지면 MLCC 수요는 좋아져요. 그러니까 업황과 거의 동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업황이 뭐 좋진 않지만요. 그래서 4분기부터는 그래도 바닥을 찍고 좀 반등하는 모습 나타날 것 같고 지금 MLCC 재고도 예전보다 줄어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최근에 상승이 1차적으로 나왔지만 추가 상승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MLCC 관련주 하면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종목이 사막 콘덴서 그리고 삼성전기 이렇잖아요. 그렇죠. 둘을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조금 더 가벼운 사막 콘덴서 쪽이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일부 있는 것 같던데요. 둘 다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래요? 사막 콘덴서는 사실 이름에 콘덴서가 들어가서 완전히 MLCC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네. 콘덴서만 본다면 사막 콘덴서를 보시는 게 낫기는 낫죠. 네네.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 그 MLCC 부분도 좋고 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부품 부분도 좋고 그래서 우호적인 부분이 이제 스마트폰과 MLCC 두 가지 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의 수혜를 받아나간다고 한다면 둘 다 괜찮다고 보지만 굳이 한 종목을 선택하면 삼성전기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긴 합니다. 네네. 이 종목도 투자 의견 좋아요 찍으면서 앞서 말씀 주셨던 이제 골라본다면 바이오 IT 쪽이다라는 말씀도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그럼 왠지 다음 종목은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요. 저희 포스코를 볼 거거든요. 너무 많이 빠져요.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뭐 그동안도 주구장창 빠졌던 종목인데 더 빠질 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팀장님? 그래서 실적은 사실은 컨센서스 대비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기대치를 충족은 시켰는데 결국은 앞으로에 대한 부담감인 것 같고 한 가지 더 예측을 해보자면 최근에 포스코가 이제 조선업체와 그 후판 가격 인상을 두고 약간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조선업황이 아직까지 이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후판 가격을 팍팍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컨퍼런스 콜에서 소폭 인상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철광석 가격은 최근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원재료값 인상분을 가격으로 전가시키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판매하는 업체가 좀 안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포스코의 악재로서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결국 조광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근데 요즘에 중국이 올해 10억 톤 이상 생산하면서 수출을 계속해서 확대시키면서 조금 밀어내는 그런 물량 그 공급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강제 가격의 상승에 앞으로 조금 그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아주 길게 보자면은 그 중국의 인프라 투자 아니면 뭐 1대1로 그리고 무역 분쟁이 완화되면 또 경기가 살아남으면서 철강수 회복 이것까지 연결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관점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요인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큰 시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장 탑픽을 포스코는 제외하고 한미약품과 삼성전기 중에 골라봅니다. 주중에 하나는 네, 한미약품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로만 듣도록 할게요. 한미약품 앞으로도 눈여겨보도록 합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입니다. 10월 25일 금요일 거래가 끝났습니다. 뚜렷한 지표도 없고요. 또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일단 코스피는 SK 하이닉스와 이어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에 힘입어 그냥 변동 없이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5G 섹터들이 일제히 급락하면서 지수 역시 방향을 아래로 틀었습니다. 마감가 체크해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0.1%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뚜렷한 변화가 크진 않았고요. 2087.68포인트
10포인트 자리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코스닥이 0.97%, 1% 가까이 하락하면서 그래도 지수의 하방 압력을 이겨내지 못한 모습이네요. 652.34포인트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이어서 살짝 추가 상승이 나옵니다. 0.01% 미미한 상승 보이면서 1173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국 지수는 0.29% 강보합권에서 294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일본 니케이 지수는 역시 강보합권이네요. 0.2% 상승하면서 22,799엔대에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화면으로 자세하게 점검해 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들이 기관과 연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까지 4거래 연속 매수고요. 범위는 살짝 줄었습니다. 기관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후장 들어서 매수로 방향을 틀었고요. 금융투자에서 500억 원 가까이 홀로 사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이동해 보시죠. 2거래를 연속해서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내는 모습이고요. 개인 홀로 1,000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방향 위로 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점검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가 파란불 들어오면서 거래 마쳤고요. KMW도 15% 급락하면서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특징주 오늘 부진했던 제약바이오 sek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의 임상 3상 실패 소식을 필두로 제약바이오주 일제히 투심이 악화되면서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강스템 바이오텍이 하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토피 치료제 임상 3상 실패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개장 초반부터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고요. 가격 제한부 풀리지 않으면서 9,6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HLB와 H생명과학이 모두 부진한 모습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동안 급등했던 HLB가 오늘 16% 급락하면서 저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오늘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요. 15만 5,400원까지 주가가 내려오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신라젠도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특히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했던 사이토젠도 하루 만에 반락되면서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헬릭스미스도 여전히 부진합니다. 이거를 연속해서 5%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3분기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한번 종가 체크해 보시죠. 어제 소개해드렸던 기업들인데요.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위아가 실적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현대글로비스 3% 주가 방향 강하게 위로 틀면서 15만 2,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6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넘게 올랐고요. 올해 4분기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대위아도 8%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47,650원까지 올라오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는데요. 현대위아도 역시 전년 대비해서 3분기 실적이 287%나 급등한 아주 긍정적인 성적표를 받아냈습니다. 영업이익이 특히 3분기 연속해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 정도 감소를 했고 특히 ESS 화재 영향을 좀 강하게 받은 모습인데요. 주가는 1.1%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전지 부문에서 이번에 특히 흑자 전환이 나왔고 내년 전기차 배터리에서만 10조 원 가량의 매출이 기대된다라고 긍정적으로 오히려 평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1.17%의 상승세에서 30만 1,500원의 주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도체주들도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굉장히 강했던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0.3% 또 3.6%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3거래일 만에 다시금 돌아와 준 모습입니다. 5만 원 선 지지하면서 5만 900원의 종가 형성합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실적을 발표하고 어제 이어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8만 2,900원까지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이고요. 보시면 갭으로 떠서 상승을 했고 고점 부근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3.6%의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D램 재고가 현재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반도체 불황이 이제 끝나고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님 따라 아우도 갑니다. 중소형주 역시 강하게 가는 모습이고요. 너무 많은 중소형주들이 상승을 해서 이 세 종목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동진세미캠이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장중한 2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살짝 길게 달기는 했습니다. 18,8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2만 원 선 터치가 나왔는데 윗꼬리 좀 길게 달면서 변동성은 있는 모습입니다. 이오테크닉스도 52주 신고가 기록합니다. 1.5%의 강세, 원익 IPS도 신고가 기록하면서 2.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휴대폰 부품주도 역시 굉장히 좋은 모습
모습을 보였는데요. 스마트폰 관련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시면 캠트로닉스, 이오스 첨단 소재, 세경 하이테크까지 역시 세 종목도 52주 신고가를 오늘 새로 써낸 종목들입니다. 캠트로닉스가 5.3% 급등하면서 14,8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흰지를 기술하는 폴더블폰 관련주죠. KH 바텍도 오늘 5.9% 상승하면서 17,7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파인테크닉스도 역시 52주 신고가 새로 써냅니다. 3.5%의 강세권에서 2,620원의 종가 형성합니다. 인터플렉스 아이폰 대표적인 관련주인데요. 최근 계속해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입니다. 10% 급등하면서 17,7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8,80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인데요. 역시 시세는 조금 변동성이 있다는 점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주도 굉장히 강한 섹터였습니다. 가장 많이 튀어오르는 종목들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메가MD가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고 메가스터디 10%대 메가스터디 교육도 5.4% 상승하면서 강한 모습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바꾸고 또 수시 대신 정시 전형 비중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교육주들이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입니다. 비상교육도 2.05% 상승하면서 8,450원의 주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락했던 섹터죠. 5G 관련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MW를 필두로 5G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업 자체에 또렷한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닌데 KMW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고 강하게 나가는 모습입니다. 15%까지 급락하면서 56,700원까지 어느덧 점점을 다시 낮춰간 모습입니다. 오늘 신저가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종가를 형성하고요. 15%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RFHIC도 7.9% 급락하면서 36,650원까지 떨어졌고요. 이노와이러스도 8%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딱히 그나마 좀 악재를 찾아보자면 이 핀란드 통신 장비 제조업체인 노키아가 간밤에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노키아가 현재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과 많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부진 정도를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비쿼스와 유니콜스 혼딕스도 4%대, 6%대 급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